사람에게 속고 사랑에 배신당해 한동안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30대 여자입니다. 한때 행복한 예비 신부였다가 결혼식 하루 전날 파혼당한 제 1화처럼 황당한 사연이 또 있을까요? 첫눈에 확 마음이 꽂혔던 사람이 처음이었고 그 사람이 내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무리 운명이라 믿고 상대를 사랑해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배우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타이밍이 맞으면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결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런 의미에서 저를 보자마자 이 여자다. 이 여자라면 결혼을 할 수 있겠다고 느꼈대요. 신기하게 저도 그 남자를 만나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가 결혼할 상대임을 강하게 느끼며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가량 만나면서 일주일에 6번은 만났으니 이 정도면 정말 매일 붙어 있다시피 한 거 아닌가요? 긴 시간을 만난 건 아니었지만 거의 매일 만났으니 오래 만난 커플 못지않게 서로를 잘 알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사람이다 싶으면 얼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레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공식 커플로 거듭났네요. 그리고 다음 해에 결혼 일정을 잡았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잘 풀렸고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흘러갔어요. 그저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예비 남편은 모든 걸 저에게 맞춰줬어요. 오죽하면 제 친구들이 그 사람을 보고 사랑꾼을 넘어서 너한테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사람 같다 라고 했죠. 술과 담배도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예비 남편 덕에 저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봐도 최고의 남편이었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네요. 그렇게 결혼을 코앞에 둔 어느 날 무슨 일인지 예비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오랫동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길래 걱정이 돼서 예비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집에도 안 들어왔는데? 하시며 같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평소에 술을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인데 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걱정이 돼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결국엔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돼 연락이 닿았습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화했었네? 그래, 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미안해. 걱정돼서 내가 잠도 못 잤어. 대체 어제 뭘 했길래 전화를 안 받았어? 어제 말했잖아, 약속 있었다고. 약속 있다고 했지 무슨 약속인진 나한테 알려준 적 없잖아. 캐나다 유학했을 때 친했던 친구들끼리 한잔 했어. 결혼식도 앞두고 있고 청첩장 줄 겸 해서. 그럼 말을 했어야지. 대체 집에는 언제 들어갈 건데? 설마 밖에서 밤을 샌 거야? 일찍 들어갔어. 한 10시쯤. 피곤해서 연락할 힘도 없어서 잠이 들었던 거지. 무슨 소리야. 어제 11시쯤 어머님한테 전화드렸더니 집에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시던데. 설마 결혼 전부터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랐어. 진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거라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 하다 보니까 취했나 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어제 만난 친구들 중에 여자도 있었어? 어? 여자도 있었냐고. 그렇지. 다 같이 친했으니까.
평소에 질투도 별로 없고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함께 있었던 친구들에 대해 집요하게 묻고 싶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자의 직감일까요? 예비 남편이 당황하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걸 느꼈고 저는 그때부터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8년을 만났었다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유학 시절 만나서 오랜 연애를 했는데 그 여자는 해외에 오래 머물렀고 그 사람은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 상황에 놓여 헤어졌다고 했어요. 혹시나 어제 참석한 사람 중에 그 여자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면 혹시 그 여자와 단둘이 만났을까? 하는 상상하기도 싫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결혼을 코앞에 둔 시점에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게 정말 지옥 같았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혹시 전 여친도 그 자리에 있었어? 그게 이제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지금 당장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뢰가 달렸어. 나는 결혼할 사람을 평생 믿고 싶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답해줘. 이젠 친구니까 뭐 자리에 그 사람도 있긴 했지. 하지만 아무런 감정 없어. 전 여친이 있는 자리에 가긴 간 거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알면 괜히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말 못했어. 이젠 서로 감정도 없고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서로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막말로 8년이나 만났는데 서로 못 볼 꼴도 다 보고 질려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감정이 싹 틀 수 있겠어. 안 그래? 미리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감정이 쉽게 흔들리진 않아. 난 그냥 친구들을 보러 갔을 뿐이고 그 사이에 공교롭게 그 사람이 있었던 것뿐이야. 결혼한다고 축하해주는 자리 마련해줬는데 불편한 사람 있다고 해서 주인공인 내가 빠지면 좀 이상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말은 했어야지. 그리고 연락은 꼬박꼬박 했어야지.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 그리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자기라면 내가 전 남친이 있는 자리에 간다고 하면 신경 안 쓰이겠어? 그것도 결혼이 코앞인데 가서 전 남친한테 청첩장까지 준다고 생각해봐. 화 안 나겠어?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 전 여친이 설마 우리 결혼식 온다고 한 건 아니지? 절대 안 오지. 잠깐 한국 왔을 때 친구들 보러 온 것뿐이야. 조만간 다시 캐나다 간다고 그랬어. 그냥 자리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모일 일 절대 없어. 연락은 왜 안 받았는데? 주머니에 핸드폰 넣어놨으면 진동이 느껴졌을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빠져나가서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 그걸 뒤늦게 깨달았어. 그리고 켜보니까 이미 배터리가 방전돼서 꺼져 있더라. 그래서 시간도 제대로 못 보고 연락도 못 했던 거야. 내 번호 외우고 있잖아. 친구 전화기 빌려서라도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워낙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이미 시간이 늦어서 자기가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괜히 늦게 전화해서 잠 깨우는 것보단 아침 일찍 연락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자기가 내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줄은 몰랐지. 아무튼 이번에 정말 실망했어. 사랑하는 사람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야겠어? 화나니까 일단 끊어. 생각 좀 하고 연락할게. 솔직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무엇보다 전 여친과 오랜 시간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8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길잖아요. 장기 연애라는 걸 저는 해본 적도 없으니 그 심정을 알지 못하지만 그 정도면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전 여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긴 세월 동안 전 여친에게 길들여졌을 그 남자를
내가 다시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초반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좋으니까 결혼까지 결심했는데 결혼을 코앞에 두고 그 여자를 만났다고 하니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만난 거잖아요. 차라리 거짓말을 할 거면 소질이라도 있던가. 괜히 진실되게 말해가지고 사람 기운 빠지게 하더라니까요. 그 사건으로 저희는 냉전 상태를 일주일가량 유지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았죠. 그렇다고 결혼을 멈출 건 아니었는데 솔직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네요. 그러다가 집 앞으로 찾아온 예비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가까스로 마음을 풀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라 아무 의미 없이 만난 거야. 나한텐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고 미래를 같이 그려야 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뭐하러 그 사람한테 신경을 써야 해. 그럴 틈도 없고 여유도 없었어.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끝난 사이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도 웃기기도 하고 설마 결혼할 사람이 부정한 행동을 했을 것 같지도 않고 만약 다른 여자를 몰래 만난 거라면 치밀하게 만났겠죠. 이 해프닝은 예비 남편이 솔직해서 생긴 사건이라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어요. 그 사건 하나로 결혼을 파토내기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대신 약속했어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잡이 없을 거라고요. 어쨌든 저와 예비 남편은 다시 돈독한 사이로 돌아갔고 결혼 준비에 마지막 박차를 가했습니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내가 진짜 결혼을 하는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식전 영상도 직접 만들어서 준비하고 입장할 때 나오는 음악도 스스로 고르면서 최고의 신랑 신부가 될 날을 손에 꼽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가올 재앙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묘하게 달라진 예비 남편의 태도를 보며 그저 피곤해서 저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청첩장을 나눠주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약속도 많이 생기고 결혼 직전에 준비할 것들이 짜잘하게 많이 생겨서 선택할 일도 많았거든요. 산 넘어 산이라고 정말 결혼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걸 실감하고 있던 때였어요. 저도 피곤하고 예민했고 예비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과 다르게 연애를 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식 정말 2번은 못하겠다. 그냥 결혼식을 안 하는 방법은 없나? 저는 또 그 말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카롭게 대답했죠. 누가 보면 결혼 준비 혼자서 다 하는 줄 알겠어? 대부분은 내가 다 챙기고 있잖아. 결혼 나 혼자 해? 우리 같이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 결혼식 준비할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지. 뭘 또 이런 말 가지고 예민하게 굴어. 힘드니까 그러지. 결혼이 하고 싶긴 한 거야? 마치 결혼하기 싫은 사람처럼 알아서 하라고 손 놓고 있으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어? 그럼 자기도 안 하면 되잖아. 그냥 대충 해. 어떻게 안 해? 결혼식 안 올릴 거야? 그리고 요즘 너무 이상한 거 알아? 예전이랑 달라. 내가? 뭐가 다른데? 몰라. 그냥 다 달라. 차마 예비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한창 불타올랐을 땐 내 눈만 바라봐도 꿀이 뚝뚝 떨어지던 남자가 이제는 밥 먹을 때조차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고 한여름에도 제 손을 놓지 않던 남자가 이제는 손잡으면 땀이 난다고 제 손을 먼저 놔버리더라고요. 묘하게 저를 편하게 대하는 게 서운하긴 했지만 이게 다 부부가 되기 위한 과정이고 평생 설렘만 갖고 갈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쿨하게 넘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일일이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변했다고 한 순간 정말 그 사람이 변하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편해지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을 것이라 믿었던 거죠.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 설렘과 기대로 행복해야 할 그때 예비 남편과 싸우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이유는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허허 웃으며 넘겼을 사람이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급기야 싸우고 잠수까지 타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예비 남편과 싸웠다 화해했다를 반복하며 위태로운 날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올려야 하잖아요. 그깟 다툼 하나 때문에 파혼까지 할 수 없으니 제가 달래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예비 남편의 냉랭한 분위기를 제가 컨트롤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라도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건지.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 두절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만 초조해졌어요. 결혼식을 며칠 앞둔 시점에 다시 화해를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다 풀린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툼이 벌어지게 됐고 또 연락이 끊기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 갑작스럽게 예비 남편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다음 날이 결혼식이니 억지로 꾹꾹 참고 버티고 있던 찰나, 예비 남편이 저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나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유라도 알자. 요즘 도대체 왜 그러는데? 그냥 내가 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사람 답답하게 만들고 혼자 태평하면 다야?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내일 결혼식이야. 미쳤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늦기 전에 지금 말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아서 용기 낸 거야. 우린 서로 결혼 상대가 아닌 것 같다. 정말 미안하고 죄책감 느끼지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만나서 얘기해. 일단 만나. 만나고 싶지 않아. 결혼식 전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지금 어딘데? 아무튼 나 내일 못 갈 것 같아. 나 찾지 마. 그렇게 전화가 끊겼어요. 순간 멍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이벤트나 몰래카메라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결혼식 전날 밤에 이별 통보를 하냐고요. 심지어 청첩장까지 다 뿌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어보고 또 걸어봤지만 여전히 핸드폰은 꺼져 있었어요.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 사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두려운 마음에 일찍 잠자리에 드신 부모님께 가서 하소연했죠. 결혼식에 못 온대. 어떡해? 찾지 말라고 하는데 핸드폰도 꺼져 있어. 부모님은 깜짝 놀라 깨어나시며 우왕좌왕하는 저를 일단 진정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셔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저희 부모님도 그저 사랑 싸움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예비 사위가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일 리 없으니 마음 진정시키고 조금 이따 다시 연락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울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고 여전히 전화기가 꺼져 있었죠. 원래 일정이라면 새벽 6시에 메이크업샵에 가야 했는데 그때까지도 예비 남편에게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이 없는데 결혼식을 어떻게 올려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마음에 울기만 했고
도저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샵에서 연락이 와 신부님 예약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냐고 묻길래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죄송하다고 울기만 했네요. 결국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일단 샵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너는 화장하고 머리하고 있어라. 내가 이놈 자식 잡아다가 결혼식장에 데리고 갈 테니 걱정 말고. 결국 남편 없이 메이크업 샵에 가서 퉁퉁 부은 눈으로 신부 화장을 하게 됐는데 자꾸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집중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 혼자 메이크업을 하면 뭘 하나요? 함께 예식장에 들어갈 남편이 사라진걸요. 원래 일정대로였다면 새벽에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와서 같이 차를 타고 샵에 가서 화장과 머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예식장에 가서 하객들을 맞이해야 했어요. 하지만 첫 단계부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연락도 안 되는데 화장과 머리를 해야 하는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핸드폰을 붙들고 불안하게 전화만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숨을 푹 쉬시더니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우리 딸, 마음이 힘들겠지만 일단 집에 가 있어라. 뒷수습은 우리가 할 테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쉬고 있어. 그놈 자식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찾아가도 묵묵부답이야. 아예 차단하기로 작정한 것 같더라고. 내가 나중에 만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거야. 감히 우리를 무시해? 천벌받을 놈 같으니라고. 결혼식은 어떻게 해? 하객들은 어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혼식장 가는 중이야. 일단 연락 돌릴 사람들은 돌리는 중이고 혹시 연락 못 받고 결혼식 올 사람 있을까봐 우리가 식장에 가서 양해 말씀드리고 돌려보낼 참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집에 가 있어. 알았지? 최대한 침착하게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도 많이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결혼식 당일 모든 게 엎어지고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지도 못한 채로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차마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친한 친구들에게 대충 사정을 말하고 나머지 지인들에게 전달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그렇다 쳐도 저희 부모님이 제일 많이 고생하셨죠.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모셔온다고 버스까지 대절했는데 그것도 뒤늦게 수습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방적 통보에 너무 황당한 저는 결국 시댁으로 직행했어요. 저를 너무나도 아껴주던 시부모님의 얼굴을 뵙고 싶었죠. 그리고 아들이 왜 결혼식 전날 주랭랑을 쳤는지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그리고 외쳤죠. 여기 계신 거 다 알아요. 고성방가로 신고해도 또 찾아올 거니까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한참 후 조심스레 문이 열리더라고요. 시댁에서 파트타임으로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이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유, 지금은 집에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무시한 채 문을 확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쪽으로 걸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여러 명의 지인과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크게 외치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만 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답답했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 붙들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딨어요? 어머님은 아시죠? 지금 제가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그리고 저 며느리잖아요. 어떻게 제 연락을 안 받으세요? 왜 어머님까지 잠수를 타시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멀뚱히 저를 쳐다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황당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누구세요? 나 며느리 둔 적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주변 눈치를 살피시며 갑자기 명연기를 펼치셨습니다. 아주 별의별 사람을 다 보네. 아줌마, 여기 누가 문 열어줬어요? 내가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얼른 쫓아내요.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저를 모른 척 발뺌하셨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왜 저를 모른 척 하시지? 대체 왜?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일하시는 분께서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결국 현관문까지 끌려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어머니께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밖으로 쫓겨난 뒤 현관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너무 천연덕스럽게 발뺌하시길래 처음엔 제가 미친 건 줄 알았어요. 세상이 나만 속이고 있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그렇게 저희 집안은 한 남자의 배신으로 인해 아주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예식장에서도 당일 취소는 처음이라면 난감해했고 이 와중에 방문한 하객도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정말 많이 난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을 전날 밤 파토시킨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제가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던가 아니면 이유를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 몰라라 도망가는 법이 어딨어요. 원래라면 신혼여행지에서 휴식을 만끽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 저는 방구석에서 분노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간이 치가 떨리도록 증오스럽다가도 대체 내 문제가 뭐였을까 곱씹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결혼 직전 잦은 다툼과 묘하게 달라진 분위기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 치부하고 넘겼어요. 생각해보니 그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진 게 그 모임이 있고 난 후인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전 여친이었죠.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를 잘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도망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잠수 탄 예비 남편을 추적하기로 결심하고 미친 사람처럼 밤새 그 사람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과 친한 지인의 SNS를 알아내 연락을 했고 제발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죠. 만나자고 했더니 자리에 나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좀 혼란이 왔나 보더라고요.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말씀드리기가 좀... 전 여친 때문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유학 중에 만났다는 8년 사귄 전 여친 맞죠? 사실 둘이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하면서 지긋지긋하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길래 이젠 정말로 그 연애를 끝내고 새 출발하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결혼 준비하면서 전 여친이랑 다시 연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친놈이라고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첫사랑을 어떻게 잊냐고 자기도 혼란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여자 쪽에서 다시 그놈을 붙잡았나 봐요. 그랬더니 그놈이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그럴 거면 둘이 결혼해서 살면 되지 왜 멀쩡한 사람한테 피해주는 건지. 아무튼 친구놈 감싸주는 것도 이젠 지치고 결혼식 파토 내고 잠수 탄 건 그놈 잘못이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런 말하기 좀 뭐하긴 하지만 조상신이 도우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럼 전 여친 다시 만난 시점이 그 모임이었던 거죠? 유학 시절 때 친했던 친구들 만난다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났다고 했는데 그때 다시 재회한 건가요? 모임이요? 저도 유학 때 친했던 친구 중 한 명인데 저희 모임한 적 없는데요. 네?
아마 그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둘이 만났어요. 둘이 오랜만에 만나서 밤을 지새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그놈이 멘탈이 나가서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전 여친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정신을 못 차리던데. 그날 둘이 만났다고요? 네. 어쨌든 둘 다 제정신 아니에요. 그럼 결혼 준비할 때부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몰래? 둘이 워낙 역사가 길다 보니까 그날은 그냥 예전 감정이 밀려와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만났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뜸해지다가 결국 결혼 직전에 전 여친이 결혼을 말렸나 봐요. 그 말에 또 그놈은 넘어간 거고요. 전 여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알려주는 게 맞는지 고민이 좀 되네요. 절대 발설하지 않을게요. 전화번호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가만히 있다 배신당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여자랑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한국에 잠깐 들러서 부모님 일 도와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쪽 부모님 영어학원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온 김에 학원에서 강사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원 이름 알려드리면 될까요? 긴 생머리에 키가 좀 큰 편이에요. 아마 보시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름은 김지혜고요. 그 여자 어떤 사람인가요? 누가 봐도 괜찮은 여자긴 합니다. 집도 잘 살고 똑똑하고 능력도 괜찮거든요. 저희들 사이에서 엄친딸로 유명했어요. 예비 남편에게 오래 사귄 전 여친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둘이 따로 만났다는 건 그날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여자와 8년 넘게 연애를 하다 헤어진 후 저를 만나 1년 만에 결혼을 하려다가 또다시 마음을 바꾼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둘의 긴 역사 속에서 저라는 존재가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저를 하찮게 봤으면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면서 전날 전 여친의 부름을 받고 냉큼 가버렸을까요? 더 황당했던 건 시댁의 태도였죠. 저울질 해보니 그쪽이 더 잘 살고 좋은 며느리감인 것 같으니 그쪽 편을 들어주기로 작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한 거겠죠? 저 하나만 지우면 그만이니까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 놓고 사과는커녕 내쫓는 게 말이 되나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긴 고민 끝에 저는 직접 응징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물러나는 게 그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해줘야죠. 무작정 학원에 찾아가 강의실 문을 열며 일일이 강사 얼굴을 확인했어요. 그러던 중 눈에 띄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딱 봐도 그 여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봤어요. 김지혜 씨? 누구시죠? 이연모 씨 알죠? 이름을 대자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재빨리 제 팔목을 낚아채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근처 카페로 따라오라고 해서 같이 갔어요. 커피 한 잔을 시키고 마주 앉게 됐죠. 여유롭게 커피 마실 기분이 아니었던 저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죠? 글쎄요. 글쎄요? 남의 일터에 함부로 찾아오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겠어요? 결혼식 전날 밤에 파혼 통보받는 바람에 개망신 당했는데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셨죠? 이유가 그쪽 때문이니까요. 남의 남편 뺏어가니까 속 시원해요? 엄밀히 따지면 남편은 아니었잖아요. 결혼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모든 건 그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했을 뿐이고요. 남 주긴 아깝고 내가 갖긴 싫고 딱 그 마음이었던 거겠지. 8년 사귀면서 지긋지긋했던 남자랑 헤어지고 새 출발하고 싶었는데 만날 남자는 없고 심지어 전 남친은 결혼한다고 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연락 한번 해봤겠지.
다시 보니 이 남자 뺏기기 싫어서 다시 건드려 본 거겠지. 내 말이 틀려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따지고 보면 우리 사이에 끼어든 건 내가 아니라 그쪽 아닌가? 고작 1년이라는 세월 만나면서 결혼이라는 걸 결심한다는 게 너무 큰 모험 아니었나요? 그쪽이 짧은 시간 동안 했던 얕은 사랑보다 우리 사랑이 훨씬 더 깊어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모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젠 생각이 달라졌어요. 현모랑 결혼하려고요. 덕분에 깨달았거든요. 내가 현모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 남자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아무튼 미안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인 부부가 아니니까 소송할 수도 없을 테고, 파혼이라는 건 원래 흔하게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죠. 그게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 집착을 하세요? 보아하니 모르고 있나 보네요.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뭘요? 나 임신했어요. 결혼식 날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 사람한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어쨌든 생명은 소중하잖아요.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 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 낳을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임신했다는 말은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그 여자에게 혼란을 주고 싶었어요. 충격을 받은 듯 가만히 있던 여자는 애써 침착하며 제게 묻더라고요. 애를 진짜 임신했다고요? 증거 있어요? 제가 무슨 득을 보자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뭐 초음파 사진이라도 보여드려요? 애 아빠한테 아직 보여주지도 않은 걸?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애 어떻게 키워야 할지 상의를 좀 하고 싶은데 애 아빠가 연락도 안 되니 제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지금 집에서 안정취해도 모자랄 판에 애 아빠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사람 어디 있는지 그쪽은 알죠? 몰라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어쨌든 알겠어요. 만약 그 사람 만나면 좀 전해주실래요? 내가 애타게 찾고 있으니 연락 좀 달라고요. 임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더라고요. 그 여자는 생각에 깊이 빠진 듯 가만히 있었고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예비 남편이었던 그놈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받자마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이게 누구야? 그토록 찾아 헤맬 때는 연락도 없더니 먼저 전화를 다 주셨네? 사실이야? 뭐가? 임신한 거 사실이냐고. 그걸 어떻게 알았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알려줬나? 병원에서 그래? 임신이라고? 확실해? 난 나을 거야. 그러니까 말릴 생각하지 마. 왜? 우린 이미 끝난 사이인데 왜 낳냐고.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뭘 잘했다고. 일방적으로 결혼 파토 냈으니 나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뭐가 불만인데. 내가 다시 결혼이라도 하자고 할까봐? 걱정 마. 책임감 없는 애 아빠는 나도 필요 없어. 그냥 달마다 양육비나 붙여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리고 애한테 아빠가 필요한 날마다 참석해주는 거 잊지 말고. 부부로서 우린 끝났지만 부모로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잠시 후 그놈이 저를 직접 찾으러 왔어요. 다짜고짜 문을 열라고 하더니 열자마자 제 팔을 붙들고 나가서 순식간에 차에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운전해 도착한 곳이 바로 예비 시댁이었던 곳이었어요. 저를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갔더니 시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분명 저를 모른 척 하셨던 시어머니도 저를 보더니 앉아라 하며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부터 하시더라고요. 아들 문제로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구나. 미안했다. 웬일로 저를 아는 척 해주시네요? 그때는 잡상인 취급하시더니? 그때는 나도 상황이 좀 그랬어. 사정이 있었지.
그나저나 너 임신한 게 사실이니? 그러게요. 저도 차라리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나을 거라고? 네.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애 아빠도 없는데 낳아서 어쩌려고. 저희 부모님이 케어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시터 쓰잖아요. 양육비는 이 사람이 보내줄 거라 믿고 있고요. 대체 왜? 왜 낳으려고? 왜 스스로 미혼모가 되려고 그래? 요즘 세상에 평범하게 부모와 사는 애들 드물어요. 전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남편은 언제든 배신 때릴 테지만 자식은 다르잖아요. 온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아들이 애 아빠라는 증거 있니? 없잖아. 글쎄요. 그건 낳아보면 알겠죠. 원하신다면 유전자 검사 바로 해드릴 수 있어요. 저도 그러는 편이 떳떳할 것 같고요. 긴 말 안 하마. 당장 치워라. 어머님이 왜 제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고 하세요? 어머님은 권리 없으시잖아요. 니까짓 것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치기 싫으니까 당장 지워. 싫은데요. 너 진짜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미친 거니? 네, 저 미쳤어요. 결혼 전날 밤 파혼 통보받아서 지금 제 인생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부모님한텐 죄인 됐고요. 친척들한텐 불쌍한 여자 됐고요. 지인들한텐 남자한테 버림받은 한심한 여자 됐어요. 제가 잃은 것들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건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겪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런 일이요? 제가 겪은 일이 흔하다고 생각하세요? 상견례까지 잘 맞춰놓고 아들 다른 집에 장가 보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쪽 집안이 더 잘나 보였나요? 저희 집안은 형편없다 이거예요? 그래. 너희 집안이 잘난 게 뭐가 있니? 우리 아들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 집안보다야 물려줄 변변한 재산 있는 집안에 장가 보내는 게 훨씬 낫지. 나는 적어도 부모로서 옳은 선택을 했을 뿐이야. 그게 뭐가 어때서? 재산이요? 결국 아들 가지고 장사를 하신 거네요. 그쪽 집안은 어머님이 그런 마음 품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잘난 아들 모셔갔으니 당연히 극진하게 대해줘야지. 그거 알고 있니? 그쪽 집안은 너희 집안이랑 비교가 안 돼.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이 세 채에다가 월 매출이 어마어마하단다. 그쪽 집에 장가만 가면 우리 아들은 돈방 속에 저절로 앉게 되는 거야. 네가 부모라도 당장 장가 보내고 싶지 않겠니? 원래 사람 마음이 그래. 그때 아들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했을 때 어찌나 아깝던지.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었어. 내가 봐도 그런 인연이 없었지. 그러니 둘이 다시 만난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겠니? 좋으시겠어요. 돈도 많고 능력 좋은 며느리 맞이하게 되셔서요. 그럼 더더욱 제가 양육비를 요구해도 되는 거네요? 어차피 돈 많은데 양육비 정도야 껌값 아닌가요? 내가 그 돈을 너한테 왜 주니? 어머님 손주니까요. 핏줄인데 설마 버리려고요? 그러면 소송도 가능한 거 모르세요? 저는 우리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고민하시는 것 같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너 진짜 애 낳을 생각이야? 진심이야? 그렇다니까요. 그럼 우리랑 각서 하나만 쓰자. 무슨 각서요? 양육비 줄게. 네 말대로 돈 많은 집안에 장가 보냈는데 뒷돈 챙기는 게 뭐가 어렵겠어. 원하는 금액만큼 주마. 대신 우리 예비 며느리한테 가서 임신한 거 거짓말이었다고 얘기해. 그냥 마지막 발악해보고 싶었다고 둘러대면 그만이잖아. 그리고 너는 네 인생 살아. 우리 아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지금 각서를 쓰자. 네가 원하는 건 돈이고 우리는 그 집안과 사돈을 맺으면 그 돈을 충분히 줄 수 있어. 지금 어머님 말씀은 예비 며느리 돈으로 제 양육비를 주시겠다는 거네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 집안 사람들은 멍청해서 돈 빼가도 몰라. 그리고 장가 보내자마자 우리 아들 일도 관둘 텐데 양육비 줄 돈이 어딨어. 우리 형편들은 어림도 없어. 당연히 그쪽 집안에서 나오는 돈으로 줘야지. 뭐 그래요. 이미 신뢰도 깨진 마당에 각서라도 쓰면 저도 안심되고 좋죠. 저도 괜찮은 조건 같네요. 시어머니는 급히 종이를 하나 가져와서 각서를 쓰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장까지 찍게 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니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제 목적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지장까지 찍으니 그제야 시어머니는 안심한 듯 저보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을 덧붙이셨어요. 애 키우는 거 쉬운 일 아니다. 후회하게 될 테니까 지금이라도 맘 바꾸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약속대로 앞으로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그건 제가 할 말 같은데요. 그 말을 끝으로 그 집에서 나와 저는 바로 다른 행선지를 향해 갔습니다. 영어학원에 또다시 찾아간 것이죠.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여자를 찾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직행했어요. 바로 그 여자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대표 원장실이었죠. 그곳에 찾아가자 어르신 두 분이 저를 멀뚱히 바라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지혜 씨 부모님 되시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분들은 허둥지둥 차를 한 잔 타시더니 저에게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꽤 점잖아 보이는 분들이셨어요. 그 여자의 아버지께서 저에게 용건을 묻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저는 이현모 씨와 결혼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결혼 하루 전날 파혼 통보 받았죠. 알고 보니 김지혜 씨와 재결합하기 위해 저를 배신한 거였더라고요. 파혼이 우리 딸 때문이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예비사위가 결혼할 뻔했다고요? 네. 모르고 계셨나요? 아니, 둘이 워낙 오래 만났으니 나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네. 별탈 없이 쭉 만나고 있는 줄만 알았지. 아무튼 제 파혼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는 따님 통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현모 씨를 진짜로 사위로 맞이할 계획이신가요? 아니, 둘이 워낙 떨어지기 싫어하니까 부모로서는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지금부터 두 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충격받으실지도 몰라요. 저는 미리 경고한 뒤 핸드폰을 꺼내 녹음본을 들려드렸어요. 방금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를 지우라는 둥, 잘난 아들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는 둥, 각서를 쓰면 그 집에서 뒷돈 챙겨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둥, 시어머니의 적나라한 속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말았죠. 제 목적이 바로 이거였어요. 시댁의 민낯을 어떻게든 공개하고 싶었죠. 녹음본을 듣던 그분들의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재생이 끝났을 때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전 여친이 등장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급하게 수습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이 여자가 하는 말 믿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그랬더니 아버님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책상 위에 있는 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분노하셨는지 주먹이 벌벌 떨리셨어요. 그분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딸에게 소리를 지르셨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반대한 거야! 귀엽고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리더니 결국엔 결과가 이거야! 이게 네가 원하는 인생이야! 그딴 놈이 뭐가 좋다고! 아빠, 왜 그래?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때려치워! 그리고 너 오늘부터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건데? 이유를 알아야. 바로 그때 분노를 참지 못한 아버님이 책상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 바닥으로 던지셨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 더 오래 있고 싶지 않아 저는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이제 선택은 그들이 하겠죠. 그 학원을 빠져나오는데 그제야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한 방 먹인 것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줬으니 그 정도 대가는 감당해야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남편이었던 그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귀찮아서 받지 않았더니 계속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결국 받았네요. 요즘 부쩍 나한테 연락을 많이 하네? 귀찮아 죽겠는데 그만 좀 괴롭히지? 뭐야? 대체 무슨 짓 한 거야? 이게 내 방식이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르니? 지금 나랑 장난해? 비열하게 녹음을 해. 그거 폭로되면 네 인생도 쫑나는 거 몰라? 내 인생? 아무렇지도 않은데? 임신한 거 거짓말이거든. 진짜 끔찍하다. 너 같은 걸 진작에 만나는 게 아니었어. 누가 할 소리. 그리고 지금 매 맞고 나한테 화풀이하는 모양인데 그냥 다 업보라고 생각해. 그럴 만한 짓을 저질렀으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어? 이젠 속이 시원하냐? 남의 집 풍비박산 내니까 이제 좀 마음이 놓여. 그 전에 네가 우리 집안 파탄 낸 건 안 보이나 봐. 먼저 시작한 건 너야. 그리고 난 배신당하면 꼭 응징해줘야 한다고 배웠거든. 사람 잘못 건드렸어. 그리고 우리 각서 쓴 거 기억 안 나? 앞으로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줘. 전화도 하지 마. 우리 인연이 여기서 완전히 끝났으면 좋겠네. 결국 그놈은 전 여친과 결혼하려다가 버림을 받게 됐고 며느리 덕 좀 보려고 했던 시댁 식구들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 여친이라는 그 여자는 부모님의 지원이 끊긴 채로 집안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흡족한 마무리였네요. 비록 결혼에는 실패했지만 복수는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복수를 하지 않고 당하기만 했다면 저는 아마 화병으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을 거예요. 참지 않고 응징해준 저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그놈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지나고 보니 그때의 사랑이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파혼을 당했을 땐 정말 막막했는데 오히려 그때 파혼 의사를 밝혀준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만약 대충 결혼식까지 올리고 그 여자에게 간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면 제 인생이 더 복잡해졌겠죠. 아무튼 다 지난 일이니 그것 또한 추억처럼 느껴지네요. 이제는 직장도 옮기고 나름 새 출발도 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그날 이후로 이제는 웬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많이 대범해졌다고 해야 하나요? 소극적이던 저를 변화시켜준 큰 사건이었네요.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부디 잘 읽어주세요. 그럼 전 이만 인사드릴게요.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